지금 미적분 시간. 이게 제일 재밌어요. 저는 수업할 때 여기가 제일 재밌거든요. 나 공통수학도 진짜 지긋지긋하고 맨날 무슨 복수순위 방정식 2차 방정식이니 뭐 2차 함수. 아유 진짜 여기가 제일 그래도 좀 수학하는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빨간색도 가져와야지. 중요 기능 녹화하고 있고 저희가 27페이지까지나요? 네, 27페이지까지 어때요? 좀 푸시는 과정에서 혹시 좀 약간 헷갈립니다? 라고 하는 것들 있을까요? 뭐 페이지나 번호 말씀하시면 질문 한번 받고 갈게요. 이거 질문을 풀어보다 보니까 간혹 이 실수하지 않나요? 이걸로 봐야 되는 건지 이걸로 봐야 되는 건지 잘못 착각했다가 이제 조금 약간 틀리는 경우. 예, 이 경우가 이제 초반 거에서 조금 나올 수 있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유리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한번 근데 제가 필수 문제를 다 풀어드린 것 같지는 않은데 맞죠? 그래서 극한에 대한 성질하고 그 다음에 그 부정형 무한분의 무한이나 0분의 0폼 뭐 이런 것들 그거 조금만 더 얘기 좀 할게요. 그래서 23페이지로 다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로 괜찮을까요? 네, 23페이지에서 리미트 요거를 잠깐만 얘기할 것만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설명을 조금 부실하게 해가지고 이 녀석이 지금 2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쪽에 2x 제곱 더하기 5fx 그 다음에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실 때 이렇게만 안 푸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선생님 fx가 2x 이게 아이고 이게 이렇게 놓으시면 이게 이제 이 생각이 있죠. 영의제를 날려가지고 이제 2로 수렴하더라고 해서 fx 자리에다가 2x를 때려 박잖아요. 이렇게 푸시면 이게 서술형에서는 그냥 점수를 못 받는 수가 있습니다. 부분 점수 받는 게 아니라 아예 점수를 못 받는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가 얘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선생님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다항 함수 중에서는 조금 이런 놈들이 있는데 그 fx가 만약에 제가 하나만 예를 더 들어드릴게요. 2x 플러스 lnx 깔아버리잖아요. lnx를 안 되지. 로그 x 한번 가봅시다. 로그 x 지금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x 이렇게 때려버리잖아요. 이렇게가. 그러면 여기를 지금 x로 나눴을 때 여기 이 파트하고 이 파트로 지금 분할이 될 텐데 이게 그러면 2 플러스 x분의 로그 x가 되거든요. 이게 이게 x가 0 가는 속도하고 로그 x가 이거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좀 약간 애매해져요. 이게 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얘를 뭐로 들어야 될까? 뭐로 들어주면 편할까? 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x 제곱만 붙여도 그냥 편하게 되겠다. x 제곱만 붙여도 이게 이렇게 가주면 여기다가 이거 깔아볼게요. 그럼 첫 번째가 이건 또 x 세제곱 x 더하기 2 나오죠. 요 덩어리가 이렇게 해주면 그쵸? 이게 분명 여기 0 가면서 이게 또 2로 수렴을 치거든요. 이 녀석이 0 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푸지 마시고 보기에서 아마 그렇게도 안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뭐로 한다?
이 조각을 최대한으로 다 만들어내겠다 라고 해서 5배, 그 다음에 저 조각 x분의 fx, 그 다음에 이쪽에서 3x 마이너스 x분의 fx, 그래서 이 조각 제로 가고 이 조각 제로 간다라고 해서 이쪽에서 수렴 치면은 되겠지요. 2 간다. 제로 2 간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녀석 0 가고 이쪽에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서 10이고 이거 0 가니까 10. 그래서 이 녀석이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죠. 괜찮아요? 그래서 그 조각을 맞춰줘야 됩니다. 조각 맞추는 작업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유 그래도 기특하게 다들 잘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요거 설명 조금 덜 드렸었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잘 풀어주셔서 너무 기특합니다. 부정형에서 그런 거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유리화 이게 네. 마이너스 무한대로. 네네네네. 이제 분자를 각각 나눌 때 네네네. 약간 애매해져가지고. 맞아요. 예, 그거 말씀드릴게요. 예, 미안합니다. 지금 6번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내가 그걸 정말 중요한데 필수 이제 10번에 5번 가겠습니다. 필수 10번에 5번 한번 잠깐 설명 좀 해드릴게요. 몸에도 요거 조금 약간 좀 처음에 풀 때 이상하지 않았네? 이런 것들? 조교쌤이 침해가지고 조교쌤이 좀 알려줬어요?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간다고 했다. 요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줄게요. 4x가 있고 루트에 이쪽이 화평이 고맙습니다. 제가 잠깐 잊고 있었던 거를 깜빡하고 주의해야 될 거라고 설명을 안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이런 문제 깐다라고 했을 때 기본은 x로 나눈다예요. 맞죠? 그렇죠? 예, 기본은 x로 나눈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나눠볼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간다고 했을 때 x로 나눈다고 했을 때가 이쪽이 4가 남고요. 이쪽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분의 3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만약에 바깥에서 x로 나누는 거는 루트 바깥에서 x로 나누는 건 루트 안쪽에서 x제곱으로 나누는 거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쪽에서 x제곱분의 2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고 이제 만약에 이 문제를 접근을 가면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오류가 나냐면 루트에 여기에서 요 파트만 조금 집중적으로 볼게요. 요 파트에서 요 파트로 갔던 이 변환 과정만 딴 데는 이상이 없어요. 딴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루트에 x제곱 더하기 2라고 하는 것을 x로 나누잖아요. 이 녀석이. 그러면 이렇게 나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x분의 1이라고 하는 지금 이 녀석을 이렇게 여기까지도 이상 없습니다. 여기까지도 뭐 그냥 똑같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 녀석을 이쪽에서 x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2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오류가 발생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면서도 깜빡하는 거고 중3-1에서 친구들이 간혹 실수하는 거가 여기거든요. 뭐였었냐면 이겁니다. 루트의 x제곱이 중3 친구들이 처음에 루트 배울 때 이렇게 써요. 중3 친구들이 처음에 배울 때. 근데 우리는 이게 오류라는 걸 알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x가 음의 값이면 얘는 지금 루트 안쪽이 양수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이 녀석이. 근데 여기서부터는 얘가 음수란 말이죠. 이게 x가 음수면 이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등식이 성립하려면 이렇게 쳐줘야 되거든요. 이 녀석이. 그러면 여기에서 x제곱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얘를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루트에 x제곱으로 지금 이렇게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쪽으로 넣어줄 때. 근데 얘가 x분의 1이 아니에요. 얘가 x분의 1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로 변화를 하려면 마이너스 부호를 남겨주고 들어가야 돼요. 이 녀석이. 여기. 자 보세요. 얘가 음수가 맞죠? 얘가 음수가 맞는데 얘가 지금 양수란 말이에요.
이 녀석이 절대값 x로 나갈 테니까. 그러니까 얘까지 같이 조합이 돼야 이 b로서 얘랑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이거를 붙이고 들어가야 돼요. 바깥에서 마이너스 부호를 놔두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녀석이. 근데 사람이 문제 풀다가 그냥 무심코 나누다 보니까 이거를 깜빡해요. 알면서도 아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였어 라고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x제곱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게 깜빡하고 이 부호를 놓치는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풀다 보면 막 빠르게 풀다 보면. 그래서 격언처럼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루트 보이고 루트 보이는 부정형이에요. 그러니까 0분의 0,1을 쓰시는지 무한 빼기 무한 거 이런 거예요. 이게 보이는 부정형인데 만약에 극한값을 이 녀석이 뭐 몇으로 간다 어쩌고저쩌고 간다라고 해서 마이너스 무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녀석이 보이잖아요. 이렇게가 두 개가 만약에 루트하고 이게 보이면 그냥 치환하는 게 습관처럼 되시는 게 안전빵입니다. 보험처럼. 알겠죠? 그래서 지금 조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게 전공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합니다. 이 녀석이.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풀고 들어가도 돼요. 이 마이너스 나는 선생님 자신 있는데 그런 거 왜 헷갈려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갈 때 그냥 마이너스 붙이면 됩니다. 이 녀석이. 근데 그냥 격언처럼 이렇게 아예 문제를 바꾸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이 녀석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문자 쓰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t라고 하는 녀석이 무한대로 가겠다. 즉 나는 뭐로 x 하겠다?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무한 가면 t는 무한 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 녀석이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그냥 다 바꿔버리시면 돼요. 마이너스 4t 그 다음에 이쪽에서 루트의 2 플러스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t의 제곱이니까 여기 그냥 t제곱이라고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시작하는 게 차라리 그냥 속 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환을 그렇게 가주면 좋다라고 하는 거. 제 잘못입니다. 이거 마음이 조금 급해가지고 제가 그냥 그 중요한 부분을 깜빡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루트 보이면 아예 치환해놓고 시작하는 게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질문 잘 하셨고요. 연습 문제를 이제 조금 들어가 볼게요. 연습 문제를 이제 조금 들어가 보는데 어 20번 그 다음에 친구들 이때 처음 만난 이 구간별 함수예요. 21번이나 22번 같은 경우를 함수의 구간별 함수 표현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거북스러워요 처음에는. 근데 한 고2 후반 내지는 고3쯤 가면 그냥 구간별 함수가 더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이 녀석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는 21번 그 다음에 22번 그 다음에 할 거 정리해 놓을게요. 21 22 24 그 다음에 25는 좀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다 해보겠습니다. 27, 28, 29 다 해볼게요. 제가 드르르르 풀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조금 고민하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1번 보겠습니다. 함수가 구간별로 간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그래프 그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그래프 그리시는 거 x가 1보다 작을 때는 x 제곱 함수를 그리겠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괜찮나요?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입니다. 이 녀석은 1이겠죠? 표시까지만. 그 다음에 1에서의 함수값은 2분의 3으로 점핑을 뛴대요. 그래서 여기서의 함수값을 2분의 3으로 점프를 잠깐 뛰겠다.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x 플러스 1로 가겠다. x 플러스 1이니까 여기에서 1일 때가 우극한이 얼마일 거냐면 2겠죠. 그래서 요 정도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좀 과장된 면은 있는데 그냥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괜찮을까요?
그쵸? 요게 이제 y는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서는 상수값, 그 다음에 얘는 y는 x제곱. 이렇게. 그랬을 때 1 플러스로 갈 때의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이걸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첫 번째 a는 2. 그죠? 그래서 a는 2. 이렇게 그래프만 좀 잘 생각해주면 그 다음에 1 마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극한값을 b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은 1이요. 그래서 둘의 차이는 1 나올 겁니다. 이건 가벼웠으니까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의 값이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22번은 정말 쉬운 거. x자리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각각 1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각각 1 집어넣은 게 같더라. 괜찮으세요?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22번 같은 경우에는 뭐 가볍게 k 그 다음에 1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었으니까 이 녀석이 8. 그래서 k 값은 몇이었다? 9였다. 자, 그 다음에 f4 값을 구하시오 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k 찾았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게 마사니까 답은 여기서 제 풀이에서 공격당할 만한 부분은 좀 있긴 합니다. 첫 번째 여기 파트. 여기 파트를 이렇게 쓰시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처음에 여러분들 쓰실 땐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데 왜냐면 극한값이지 함수값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k가 1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선생님 왜 1을 집어넣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기가 비어는 있지만 내가 좌극한 찾는다라고 했을 때 이 함수한테 1 집어넣는 것도 괜찮겠죠?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표시하실 때 이 앞에 이렇게를 좀 써주셔야 되겠죠? 리미트 x가 누구? 이 녀석은 1보다 클 때니까 1 플러스 그 다음에 fx 이렇게 써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x였다. 그래서 두 값이 같더라 라고 해주면 감점 없는 풀일 겁니다. 이 녀석이요. 여러분들 24번 한번 식을 써보세요. 여러분들 방식대로 한번 식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24번. 답은 뭐 당연히 맞출 거예요. 10이라고. 그쵸? 10은 다 나오셨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풀이를 쓸게요.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0인자를 소거시킬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뭐라고 쓰셨을 거냐면 2분의 f1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5였으니까 f1이 몇이다? 10이다. 이렇게 써주면 뭐 크게 잘 객관식이면 뭐 전혀 혼잡일 데는 없습니다. 객관식이라면. 근데 서술형이라면 조금 보완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로 점프가 조금 있는 상황이니까 리미트 x가 1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쪽에 x 플러스 1분의 fx가 지금 이 녀석이 2분의 1에다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인데 그 녀석이 지금 뭐라고 했었죠?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간다라고 했을 때 fx 값은 10이다. 이게 원래 맞는 표현이거든요. 여기까지가 맞는 표현입니다. 이 녀석이. 근데 F1과 얘가 같냐라는 거를 누구 때문에 마지막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냐면 맨 첫 번째 문장이에요. fx가 원래 얘하고 같다는 보장 없어요. 함수값하고 극한값하고 같다는 보장 없죠. 그런데 이게 이쪽으로 했을 때 제가 이 다음 스텝에서 f1을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fx가 무슨 함수? 다한 함수입니다. 다한 함수는 연속함수거든요. 연속함수다 보니까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항상 같은 값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서술형이면은 그거 부분 한번 써줘야 됩니다. 원래는 같다라는 보장을 못하니까
27번 처음에 좀 친구들 헷갈리는데 제가 27번을 해드리고 가우스 관련된 문제를 갖고 오겠습니다. 가우스 관련된 문제를 갖고 오니까 여기 있네. 고쟁이. 오케이. 이거 최고죠. 고쟁이가 내신 준비할 때는 제일 좋기는 해요. 내신 준비할 때는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거 내신만 딱 드릴 때는 요걸로 한번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놓고 저기 할게요. 가우스 나와라. 일단 찾아. 자, 27번 봅시다. 다음 중 극한값이 가장 큰 것을 고르세요. 맥시멈을 찾으시오. 극한값이 가장 큰 것을 찾으시오.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거 되게 헷갈려요. 친구들 처음에 잘 오류범위 이 녀석이요.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x가 0으로 간대요. 1일까? 한 번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잠깐 이거 개념부터 얘기하자. 자, 한 번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가셔야 되는 개념. 리미트 x가 n 플러스로 간다라고 했을 때 가우스 x. 보비야 이거 복습하셨나요? n 플러스로 갈 때 가우스 x. n이요. 맞나요? 하나만 더 저기 할게요. 두 번째, 리미트 x가 n 마이너스로 갈 때 가우스 x. n 예 맞습니다. 이거요. 예 이거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 좀 중요한 게 있기는 해요. 가우스 절대부등식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가우스 절대부등식 갖고 있어요. 여기는 참고 그리고 몰라도 돼요. 마지막에 이제 시험 문제 풀기 위한 용의 어떤 풀이법도 소개할게요. 오리지널 풀이법 알려드리고 가우스 x가 이게 지금 n이라고 칠게요. 가우스 x가 n이 떴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 x라고 하는 녀석의 범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x의 정수부가 예를 들어서 3이 떴다 라는 얘기거든요. 로그 파트에서 해석하면은 x의 정수부가 3이 떴다. 그러면 x는 몇 이상? 3 이상 4 미만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n 이상이었을 것이고 누구 미만이었다? n 플러스 1 미만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절대부등식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x 입장에서 바라본 거거든요. x 입장에서. 그러면 제가 이 녀석을 다시 누구? 가우스 x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녀석도 이제 가우스 x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면 주어를 바꿉시다. 이 부등식은 x가 기준이거든요. x가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있다. n 포함해서. 근데 이걸로 가주면 두 번째 가우스 절대부등식이 가우스 x 입장에서 봤을 때는 x보다는 작습니다. 여기요. 요 두 파트 말한 거예요. 가우스 x 입장에서는 x 이하이다. 그 다음에 가우스 x 입장에서 두 번째랑 여기 보시면요. 가우스 x 입장에서 보면 누구보다는 크다? x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라는 이 절대분식이 조금 성립을 합니다. 이 녀석이. 그래서 이 녀석도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렇게가. 근데 예제를 하나 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x분의 가우스 x 이 녀석이요. 이게 도대체 그러면 얘를 극한이 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얘기예요. x분의 가우스 x는 도대체 극한이 몇이죠? 라고 했을 때 엄밀한 풀이는 얘를 써요. 엄밀한 풀이는 얘를 씁니다. 자, x분의 가우스 x는 여기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차피 무한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이쪽에서 지금 양수인 거 보면 되니까 얘보다 작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보다는 클 거냐면 x분의 x-1보다는 클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놈의 얘를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쪽 전체에다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를 각각 씌워볼게요. 세 녀석한테 각각 씌우겠습니다. 세 녀석한테. 그러면 이쪽 파트는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요. 하트 모양으로 뽀갤게요. 1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은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x분의 가우스 x가 뜰 거예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이요. 세 번째 녀석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x분의 x니까 사실 1이에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러면 얘 극한이 몇이었었냐라고 했을 때 이 조각이 몇으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x 값이 무한히 커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파트의 극한이 몇이었었냐면 1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1의 극한도 1이라고 쳐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미리 설명할게요. 부등호가 이렇게 졌을 때 극한을 치잖아요? 그러면 등호가 들어갑니다. 주어진 부등식에다가 극한을 쳐버리면 등호가 들어가요. 이 녀석이 다 등호 싹 들어가요. 그것도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러면 얘 극한은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가는데 그 사이에 낀 값이니까 얘 극한은 몇으로 자연스럽게 수렴을 쳐야 되냐면 1로 치는 게 맞습니다. 이걸 조임정이라고 해요. 스키즈 시어림이라고 해가지고 이 녀석을 양쪽에서 쪼여버려가지고 한 값으로 수렴하게 만들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값도 같은, 이게 양쪽에서 똑같은 값으로 수렴하면 가운데 녀석도 그 값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소리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생길 겁니다. 선생님, 등호 왜 들어가요? 등호 왜 들어가요?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 여기다가 죄송합니다. 너무 많죠? 정보량이 갑자기 막 푹푹푹 들어가니까 fx가 있어요. gx가 무조건 크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완벽하게 크대요. 이 녀석이.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알파로 간다라고 했을 때 뭐 무한이든 알파든 상관없어요? 알겠죠? fx 값하고 그 다음에 얘가 리미트 x가 알파로 간다라고 했을 때 gx 값이 각각 존재는 한대요. 그러니까 뭐 무한으로 날뛴다든지 값이 없다든지 이렇지는 않대요. 만약에 그러면 이 값을 a라고 하고 이 값을 b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립이 한다는 거예요.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지금 빨간색 내용인 거 이해 가시겠어요? fx와 gx의 부등호에서 등호가 없었어요. 분명히 이게 스트릭트리 크다라고 했거든요. 등호는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극한 취했더니만 갑자기 등호가 들어간대요. 극한 취했더니만 얘의 극한 값하고 얘의 극한 값에서 등호가 갑자기 들어간대요.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이 example만 보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x분의 1이 x-1분의 1보다는 반드시 큽니다. 양수일 때 x가 양수일 때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x분의 1이 몇이에요? 제로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x-1분의 1도 제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가 성립한 거냐면 갑자기 등호가 들어간 거예요. 이 녀석이. 함수 그래프 해석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슨 느낌이냐면 x분의 1이 지금 요렇게 간다고 칠게요. 이 녀석이. 그러면 요 녀석 x-1분의 1은 얘를 1만큼 평행 이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밀리니까 얘가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가. 그러니까 항상 파란색이 노란색보다 이렇게 커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위에 있죠. 위에 있죠. 그러나 두 녀석 다 무한으로 간다면 같은 0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등호가 들어가요. 이 녀석이.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서 논리적으로 좀 꼼꼼한 친구들, 선생님 여기 등호가 빠졌는데 선생님은 여기다 왜 등호를 넣어요? 극한값이니까. 극한값이니까. 함수식에서는 반드시 이런 부등식이었지만 극한에서는 등호가 들어가니까요. 그럼 난 여기서 이제 풀고 매번 문제 풀 때마다 나는 이 단계 나오면 저는 이 짓거리를 맨날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 수가 있어요. 요거를 아닙니다. 실제 문제풀이 상황에서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우스 함수 별칭이 뭐냐면 스텝 펑션입니다. 계단 함수라고 부르거든요. 가우스 함수가 이렇게 가는 거 우리 기억이 조금 날 거예요. 이렇게 계단 밟듯이 이렇게 간다라고 했었던 거 가우스 함수가. 이 가우스 함수를 x가 무한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쪼잔한 이런 모습들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저 한 1km 떨어지는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얘나 별 구분이 안 갑니다. 이게 약간 러프하게 설명을 한다면 스텝 펑션이 이렇게 밟아가는 놈이나 빨간색으로 쭉 올라가는 놈이나 저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둘 다 비슷비슷한 놈들이라는 거예요. 같은 속도로 이렇게 45도로 올라가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이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동급 취급하세요. x나 누구를? 가우스 x나 동급 취급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여기 안에 숫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3x의 가우스 값이요. 그러면 3x의 가우스 값은 몇처럼 취급하시면 되겠어요? 3x처럼 취급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우스 3x 대신에는 그냥 3x 집어넣고 극한 처리하더라도 충분하다. 문제가 전혀 이상이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엄밀한 증명은 절대부등식 갖다가 가우스 절대부등식 갖다가 이딴 거를 증명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우스 3x 대신에 3x대라고 합니다. 대신 무한일 때예요. 0로 수렴하거나 뭐 1로 수렴하거나 이럴 때는 아닙니다. 알겠죠? 극한을 뭐 2나 3으로 칠 때 저렇게 크게 바라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거를 다 정립을 좀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이 녀석이. 아시겠죠? 네, 조금 정리 시간 드릴게요. 지금은 가우스가 무한 가는 게 없어서 그런데 아마 나중에 좀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자, 1번 리미트 x가 0 마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쪽에서 분모는 가우스 x, 그 다음에 분자는 x. 여기서 극한 1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왜냐면 무한보내는 게 아니에요. 무한보내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우선은 한번 극한을 각각 때려보세요. 근데 부정형 때문에 그때 수정해야 됩니다. 얘가 몇으로 갈 거냐? 0이 아닙니다. 몇으로 가겠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요. 얘는 그냥 몇으로 갈 거냐면 0이에요. 이러면 부정형 아니에요. 이러면 그냥 0폼입니다. 아시겠죠? 이러면 그냥 0폼입니다. 그래서 1번은 0이다. 2번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분의 가우스 x는 몇이냐 라고 하면은 이거는 0분의 0폼이 맞습니다. 그렇죠? 얘 0 갈 거고 얘가 플러스니까 얘가 0분의 0폼이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 값이 뭐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나? 뭐 0인자가 있나? 아니 뭘 내가 알아야 0인자를 때려박든지 말든지 하죠. 이 녀석이. 그러면 이거를 지금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 부등식이 잘 먹히겠냐라고 한다면 이건 적지 마세요. 가우스 x, 그 다음에 이쪽이 x분의 x, 그 다음에 이쪽이 x분의 이게 아까 몇이었지? 내가 써놓고도 x-1이죠?
그죠? x-1 네, 이렇게 0 보낸다고 쳐볼게요. 난장판입니다. 안 돼요. 이거 수렴가 못 찾습니다. 리미트 x가 0 간다라고 했어요. 이거 수렴가 못 찾거든요. 그쵸? 아니 이게 1 마이너스 x분의 1이라서 x가 0 간다라고 하면 이 새끼 날뛰거든요. 이 녀석이 가라앉는 녀석이 아니라 날뛰는 녀석이라서 못 찾아요. 얘요? 1입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해?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관점을 조금 바꾸셨어야 돼요. 0분의 0 펌이시니까 가만히 보면 어디 근처를 지금 관측하겠다는 거냐면 여기 근처를 관측하겠다는 거거든요. 한없이 가까워지는 이 근방이요. 그러면 얘는 0으로 가까이 가요. 이제부터 쪼잔하게 해석하겠습니다. 다음에 얘 보세요. 얘는 0으로 가까이 가는 놈이 아니에요. 그냥 0. 예, 그냥 0입니다. 계속 0이었어요. 이게 여기로 가까이 보낼 때 x는 분명히 0으로 지금 x를 같이 그릴게요. x는 0이 아니면서 0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죠? 0이 아니면서 0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 녀석은 그냥 계속 0이었어요. 가까이 가면도 0, 0, 0, 0, 0, 0, 0 이렇게 가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갈 때 0인자와 0은 다르다라고 했던 거. 0으로 가까이 가는 놈과 0은 다르다. 그러면 이 값은 몇으로 계속 가까이 가고 있었다는 거냐면 전체 값은 0, 0, 0, 0, 0, 0 이렇게 가까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극한값이 제로입니다. 이 녀석이요. 요게 처음에 조금 약간 거북스러울 수가 있어요.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원래 얘도 지금 0으로 가까이 가는 놈이라고 지금 명령어를 여기서 x값을 0으로 가까이 가라는데 얘는 0으로 가까이 하는데 선생님 이건 극한인데 왜 계속 0이에요? 그래프 그려보시면 상수함수였어요. 알겠죠? 그 근방에서 상수함수였기 때문에 그거 관점을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이거 엄청 처음에 헷갈려. x-1분의 가우스 x-1 이렇게요. 그러면 항상 극한에 대입이 먼저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로 갈 거예요. 분모는 마이너스예요. 걱정 없죠? 그 다음에 이거 헷갈리시면 빼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정수 바깥으로 나간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빼셔도 되거든요. 이 녀석이. 그러면 자 0 마로 간다라고 했을 때 얘가 몇을 향해 가요? 마이너스 1을 향해 가요. 0보다 전. 그러면 얘는 마 2. 그래서 마 1분의 마 2니까 이 녀석은 2입니다. 이렇게 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직관하고 대충 맞아 들어가나요? 괜찮으세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잘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4번.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쪽 x 더하기 1에 가우스분의 이쪽에 x 더하기 1이래요. 그러면 여기 아예 분모 바꾸고 시작할게요. 그냥 이렇게요. 됐죠? 자, 극한 찾읍시다. 이건 뭐 자, 여기가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여기 0이니까 여기 1. 여기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여기 1. 그러면 이 녀석은 몇이었다? 1이었다. 그쵸? 다섯 번째. 리미트 x가 누구 3 플러스로 간다라고 했을 때 x-3분의 이쪽이 지금 누구요? x-3이요. 위의 것처럼 풀 수도 있는데 관점을 여러 가지로 지금 접근하자는 차원에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사실요.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간다라고 했을 때 t분의 가우스 t하고 똑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x-3을 t라고 놓잖아요? 그러면 t분의 가우스 t가 돼버릴 것이고 여기가 0으로 가까이 가는 녀석으로 이제 바뀌어버리겠죠? 배수 변환도 조금 한번. 그럼 이거 어디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얘가 지금 얘도 0으로 가네? 그래 다음에 얘는 몇으로 갈 거냐면 0으로 가네? 그러니까 부정형이네? 라고 생각하기보다 여기 값은 항상 계속이라고 할게요. 계속 0이었습니다. 이해가세요? 계속 제로였어요. 이 녀석이. 그 다음에 이 녀석은 0으로 가까이 감입니다.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쓰냐? 선생님
무한대? 이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잘못된 친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계속 1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으로 가까이 가. 1에 넣으면 답이 뭡니까? 무한대요. 근데 얘는 여기가 계속 0이었기 때문에 값 자체가 얘가 쪼그라든다 한들 이 전체 값은 계속 제로였거든요. 이게 그래서 웃기게도 이게 제로입니다. 재밌죠? 이거 엄청 헷갈려. 엄청 헷갈려. 그래서 그거가 가우스 값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 이거 무한대 아니에요? 분모가 0으로 줄어. 이게 여기라서 이거라서 이 녀석이요. 얘도 여기가 여기라서. 그러면 결국에는 2번이든 5번이든 분모가 몇으로 가까이 가든 간에 분자 파트가 계속 0이었으면 그냥 0이다. 심지어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어도 분자 파트가 계속 0이었으면 그냥 0이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좀 어렵습니다. 자, 문제를 찾아드릴게요. 가우스를 좀 연습을 조금 많이 해봅시다. 요거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퀴즈. 어떤 정수 n에 대하여 연습장이나 이런 곳에 한번 메모해보고 한번 풀어봐서 어떤 정수 n에 대하여 원문 그대로 쓸게요. 제가 축약하지 않고 리미트 x가 n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가우스 x분의 가우스 x의 제곱 더하기 3x가 k로 수렴을 쳤대요. 그랬을 때 k의 값을 찾으세요. 이겁니다. 요게 힌트입니다.
저것밖에 안 왔어요. 오늘 가우스 막 별의 별성질 다 배웠지만 저것밖에 안 왔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렇게 여기 이제 그 내신에서는 좀 자주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자주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가우스를 쓰면 거의 이겁니다. 가우스를 쓰면 거의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있잖아요. 여기 칠판에서 설명했던 거 이거는 진짜 장대하게 설명한 거고 다음에 이 정도가 이제 가우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앰플이냐 앰마를 묻지 않았어요. 그냥 보낸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존재한대요. K 값으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선은 이 말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리미트 x가 n 플러스로 갈 때 이거 그냥 전체 fx라고 할게요. 이거든 리미트 x가 n 마이너스로 갈 때 이 녀석이든 똑같이 K로 간다. 지금 이 소리인 거예요.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둘 다 똑같이 K로 간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힌트예요. 분명히 이놈하고 식이 바뀔 거거든요. 그러면 식이 조금 지저분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 첫 번째, 우리 이거 생각해 봅시다. 요걸로. 그러면 여기가 n 뜰걸요? 그 다음에 여기가 n 제곱 더하기 3n. 여기는 이겁니다. 요 녀석이. 두 번째, 여기로 보내면 얘가 몇으로 갈 거냐면 이 룰에 의해서 n-1로 갈 겁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가 n-1 전체의 제곱으로 갈 거예요. 여기서 과역 부리셔가지고 여기다가 3n-1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3배. 여기는 가우스 값이 없어요. 여기는 가우스 값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n 마로 가도 얘는 그냥 n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3n이죠. 이렇게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주면 여기가 n 풀 3일까요? 그 다음에 이쪽에 n마 1, 그 다음에 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n이니까 플러스 n, 그 다음에 플러스 1 나올 것이고 이렇게 나오겠네요. 괜찮죠? 네, 곱하겠습니다. n제곱 더하기 2n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이 n제곱 더하기 n, 그 다음에 플러스 1. 한 편이 다
맞았어요. 그래서 n이 지금 몇이었다? 요 녀석 넘겨주면 4다. 요렇게요. 근데 이제 k 값 찾으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어디다 들어가면은 얘나 마음에 드시는 데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다 집어넣으시는 게 좀 편하겠죠? 그렇죠? 여기다 집어넣으시는 게 좀 편할 테니까 이쪽이 4분의 몇으로 간다? 16 더하기 12 그래서 4분의 28로 갈 테니까 그 극한값은 7이었다. 그래서 두 개 다 묻습니다. 보통은 이제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한 n에 대하여 k 플러스 n의 값은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7하고 4하고 더하면 11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묻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정수의 n에 대하여 통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어떤 정수의 n에 대해서 이게 먹힌다는 거예요. 그 특정한 n도 찾아라. 그리고 수렴값 발견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굉장히 잘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꼭 한번 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값하고 가우스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 나머지를 들어갔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설명 대충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잘 기억도 안 날 뿐더러 핵심만 빡빡 짚고 넘어가는 게 좋으니까 요 문제 잘 마스터하기 이게 아마 얘도 있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뭐 찾아보면 근데 20시간 조금 어려웠다. 자 다음에 재밌는 문제예요. 28번 F는 왼쪽 그림이고 G는 오른쪽 그림이다. 이게 조사해라 라고 하는 말은 이 소리입니다. 야 너 이거랑 같은지 조사 좀 해봐. 이 소리예요. 뭘 조사하라는 소리예요? 선생님 이럴 텐데 이게 비교를 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같으면 그 수렴값을 찾고 이게 다르면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써라 라는 게 조사하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몇으로 보낸다라고 했어요? 2로 보낸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화평아 F의 좌극한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무한대 아니면 무조건 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극한 좌극한을 각각 따지는 거니까. 화평아 2 플러스에서 2 플러스 F의 우극한이요 3이죠. G의 우극한이요 마이너스 4. 오케이. 자 그러면 보배가 F의 F 왼쪽 그림에서의 좌극한 마이너스 3. 그렇죠. G에서 오른쪽 그림에서의 좌극한은요? 그렇죠.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게 같네요. 그죠? 그럼 답이 마이너스 9입니다. 극한은 존재하고 그 값은 마이너스 9다. 이 녀석이요. 자 낚시 안 걸리는지 한번 보자. 29번 풀어보세요. 식도 없어. 그냥 말로 떠드는 겁니다. 말로 떠드는 거. 조심하세요. 살얼음팔입니다. 낚시 걸리는 순간 그냥 전범하고 그냥 빠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 할 때 여러분들한테 저기요 20페이지 잠깐 볼까요? 20페이지 잠깐 볼 때 이게 사실 그 1번, 2번, 3번, 4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극한이 존재할 때만 할 수 있다는 거라고 했었죠? 그렇죠? 이게 여기 문제에서 풀기 위해서 그게 반드시 중요합니다. 이게 한번 한 땀 한 땀 정확하게 볼게요. 이게 처음에 당하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더럽습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약간 희미한 개념 갖고 이게 덤벼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낚시에 걸리는데 그러니까 당했을 때 단단해지면 돼요. 이게 그리고 최대한 비판적으로 보세요. 이게 맞을 것 같다, 이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맞을 것 같다라고 보지 말고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증명이 가능한 수준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게 자 기억이 얘의 존재성은 여러분들 제가 이거 알파하고 베타라고 썼죠. 제가 선생님 존재한다라고 썼는데 선생님은 왜 알파하고 베타라고 써요? 실수값으로서 존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수값 베타를 찍었다는 거고 그럼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존재해? 그러면 몇으로 존재해? 여기를 알파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여기는 몇으로 존재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문제 풀 때 조건 얘를 구할 때는 반드시 이 두 개만 얘기해야 됩니다. 엉뚱한 거 끌고 오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 좀 써주세요. gx라고 하는 녀석은 이 두 조각 가지고 범벅을 쳐야 됩니다. 이 두 조각 가지고 범벅을 쳐야 되니까 누구? 여기요. fx 더하기 gx라고 했던 이 녀석에서 누구를 빼줘야 되냐면 fx를 빼줘야 된다. 이렇게 되시면 gx예요. 괜찮나요? 이 녀석이 무조건 이 두 조각만 쓴 거거든요. fx하고 fx 플러스 gx 이 녀석. 그러면 제가 이 녀석에서 뭘 칠 거냐면 극한을 칠 거예요. 이쪽한테 극한을 치라고 했고요. 그럼 난 이쪽한테도 극한을 쳐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x가 a로 간다라고 했을 때 gx라고 하는 이 녀석은 리미트 x가 a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쪽에서 fx 더하기 gx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 대신에 대괄호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까지는 공략할래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니 요거 값은 이거 값에서 이거 뺀 거야. 절대불변이고요. 이 식이 성립하는 양쪽이 똑같이 극한 리미트를 씌웠다라고 해서 등호가 바뀌거나 깨지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여기까지 맞죠. 그러면 이제 그 20페이지에서 제가 얘기했던 거, 너 이거 과연 내가 이렇게 뿌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각과 이 조각한테 뿌릴 수 있었냐? 라고 한다면 보세요. 뿌릴 수 있죠. 존재했으니까 이 녀석의 극한 베타로 존재, 이 녀석의 극한 알파로 존재. 각각 존재한다면 뿌릴 수 있더라고. 사칙연산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이 값은 몇이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존재하더라 라고 하는 값입니다. 이 녀석이. 두 번째가 첫 번째 기억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갔다면 두 번째에서 용감함이 생겨요. 두 번째에서 용감함이 생깁니다. 이 두 조각 가지고 장난을 치라고 했거든요. 반드시 이렇게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등식을 뭘 쓸 거냐면 gx는 얘네 두 조각 갖다가 장난을 치려면 나눗셈 해야 되죠. 그쵸? 나눗셈이 들어갈 거예요. fx 곱하기 gx라고 하는 이 녀석을 선생님 fx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맞을 겁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fx는 0 아니겠죠? 아니 여기서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여기서 이 표현 쓰려면 지금 극한 안 씌웠어 얘들아. 내가 극한 안 씌웠거든. 근데 분모에 fx를 깔았죠. 그러면 fx는 0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fx는 0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선생님 그런 말 없는데요? 그냥 한번 해보자고요. 이 녀석이 여기까지. 그러면 이게 니은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안 됩니다.
왜 안 될지 생각해 보세요. 저 똑같이 씌울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이쪽에서요 씌우겠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 fx분의 fx 곱하기 gx 사칙연산에 대해서 뿌릴 건데 존재한다면서요. 이 녀석이 지금 선생님 여기 존재하고 이 조각 존재하니까 극한을 지금 이렇게 한 방 뿌리고 이렇게 한 방 뿌려서 여기가 알파로 간다고 했고 여기가 베타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얘의 극한은 알파분의 베타로 존재하겠죠?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알파가 0이 아니란 말이 없습니다. 여기 극한값 지금 제로가 아니다라는 말이 없죠? 그렇죠? f의 극한이 0이 아니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그러면 이게 여기가 0분의 3 포맷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이제 여기가 0분의 3이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알파가 만약 알파가 0이고 베타가 만약에 3이다 이러면 이 값 자체가 모순이 됩니다. 이 값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순이라기보다는 불능인데 계산 불능이라는 얘기예요. 계산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녀석이. 자 그러면 20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20페이지에서 나눗셈 보세요. 4번 20페이지에서 4번 나눗셈 보면 거기에 반하고 들어간 게 있었습니다. 너가 극한을 나눗셈에 대해서 뿌릴 거면 그 분모에 들어가는 극한 값은 0이면 안 돼 라고 거기서 분명히 얘기해 주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20페이지를 처음 공부할 때는 그런 m이 0이 아니었다는 게 눈에 잘 안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 교훈은 뭐냐? 야 거기 단어 똑똑히 봐 라는 거를 지금 애들한테 주입시키려고 이거를 낚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틀렸다. 존재를 해서 뿌릴 수는 있으나 분모가 0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놓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녀석 봅시다. gx라고 하는 것을 마찬가지로 또 한 대씩을 만들게요. 단 얘하고 얘만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곱셈하시겠죠? 그렇죠? 곱셈하실 거예요. fx 곱하기 누구? fx분의 gx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접근을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 뿌리겠죠? 리미트 x가 a로 간다라고 했을 때 gx는 리미트 x가 a로 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중괄호 칠게요. 안 쳐도 되는데 fx 곱하기 fx분의 gx 그럼 나는 이 리미트를 여기를 각각 이렇게 뿌릴 수 있었는지 확인을 하려면 얘 존재한대요. 그럼 난 뿌릴 수 있겠죠? 괜찮아요? 이 녀석 극한이 각각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여기가 뭐로 수렴할 것이다? 알파 곱하기 베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조금 약간 잘못 생각하는 친구들이에요. 선생님 여기도 분모 있는데? 선생님 여기도 분모 있는데? 얘가 이걸 분모에 깔았다는 것 자체가 fx는 절대 0이 아니라는 소리고요. 이게 알파나 베타가 0이면 어떻게 합니까? 0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요. 곱셈일 때는 곱하기 0이 들어와도 괜찮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성립을 됩니다. 이 녀석이요. 아시겠죠? 여기 선생님 여기 분모 f가 이걸 표현 자체를 썼다는 것 자체가 fx는 절대 0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걱정 없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가 조금 제가 이 문제 하나 오게티를 조금 고르자면 적어도 니은에서 fx가 0은 아니다 이거를 조금 얘기는 해줬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좀 그냥 높아시냐 얘들아 fx가 0이 아니다랑 알파가 0이 아니다랑은 구분하셔야 돼요. 괜찮으세요? 요거 fx가 0이 아니다랑 알파가 0이 아니다랑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알파가 0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계산이 틀릴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20페이지의 내용이 교재 20페이지의 내용이 상당히 좀 중요했습니다. 상당히 좀 중요해가지고 그 부분이 놓치기 쉬운 용어들을 꼼꼼히 잘 봐라 라고 했던 겁니다. 자
31번은 좀 야매로 푸는 방식이 30번 아무것도 아닙니다. 30번 조각 한번 맞춰보시고요. 31번은 이거 좀 문제 값어치가 떨어져요. 이게 1풀이라고 하거나 1마로 하거나 이래야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아예 사실 방식이니까 그냥 다 1대로 박을게요. 그리고 영인자 캔슬할 때 이 방식이 있어가지고 이건 좀 약간 좀 문제가 좀 저급합니다. 32번만 잠깐 보고 쉴게요. 32번. 자, 0하고 A하고 2 사이가 요렇게가 주어진 조건이다. 0과 2 사이의 값이다. 그런데 리미트 x가 2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쪽에 x-2가 영인자 분모로 들어왔네요. 저는 이거 무조건 해소해야 됩니다. 이거 날려버리지 못하면 극한값 못 찾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x제곱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더하기 a-4 이렇게 이것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지금 나와서 문제 잘못 준 거지. 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보기 좋게 여기다가 쓸게요. 0 여기 2 그러면 A는 어디에 포진하고 있다? 여기 어딘가에 포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요. 요렇게요. 자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어디가 제일 껄끄러울 거냐면 여길 거예요 아마. 이 녀석이요. 여길 겁니다. 이 녀석이. 그러면 여기만 좀 해소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 이 녀석이요. x가 2보다 그럼 이걸 따지라는 것은 x가 2보다 큰 쪽이든 작은 쪽이든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진짜 쪼잔하게 좀 보자. 이거 좀 애들 간편하게 풀라고. 여기 2가 있어요. 여기 a가 있어. 그러면 이 자식이야 지금 이거요. 얘가 이렇게 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x 값이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x 제곱이 커요, a가 커요. x가 지금 이쪽에서 쪼여들어 갑니다. x 제곱이 클까요, a가 클까요? 네. x 제곱이 큽니다. 그럼 질문 아예 조금만 더 바꿔서 x 제곱 x가 클까요, a가 클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무조건 x가 큰 거예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문제 잠깐 저기 떠나서 x하고 a하고 선생님 아니 x가 여기 있을 때는 a가 커요. x가 여기 있을 때는 a가 큽니다. 그런데 x가 한없이 들어오잖아요. 한없이 들어오거든요. 2에 미친 듯이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랑 아무리 가까이 있었어도 갭이 요만큼이라도 벌어져 있을 거거든요. x는 그걸 침범해서 들어가요. 괜찮으신가요? 그러니까 a 값보다 더 큽니다. 이 녀석이. 그러면 지금 여기를 풀려면 x 제곱하고 a하고 비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당연히 누가 더 클 거냐면 x 제곱이 더 커요. 이 녀석이요. 괜찮으세요? x 제곱이 더 클 거예요. 그러면 x 제곱이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걸 뭐라고 쓸 수 있다? 리미트 x가 2로 간다라고 했을 때 x-2분의 x 제곱 마이너스 4로 확실하게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이거 단계로 갈 때 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문제는 완전 그냥 너무 쉬워지죠? 그렇죠? 그래서 요 녀석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여기가 x-2, x-2, x 플러스 2니까 제로의 디바이더 캔슬시키고 수렴값은 4였다. 됐어요? 잠깐만 얘기 좀 합시다. 쉬워 보이지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친구들, 형아 이거 한번 생각해봐. 친구들 이렇게 접근하지 않을까요? 조사하라고 그랬어. 이렇게로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부분 친구들이 하도 연습을 했으니까 극한값 찾으래. 그러니까 우극한 좌극한이 존재하게 해가지고 이것들이 서로 갖게 해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 아까 가우스 풀듯이
이래 놓으시면 시간이 낭비돼요. 이래 놓으시면 분명히 시간이 낭비되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절대값을 풀 수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그러니까 A가 처음에 요 근방으로 온다라고 했을 때 아무리 가까웠어도 진짜 요 정도로 가까웠었어도 X는 더 가까이 가는 놈이니까 요 근방에서 X가 몰리니까 그러한 X들에 대해서 우리는 A보다 X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절대값을 풀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잠깐만 쉽시다. 다음에 34번, 35번 갈게요.